안녕하세요. 산산노웅의 그 춘추시대의 공자와 그 제자들, 그 학당에서 일어난 일, 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그 이제 그 학당에서 그 자로가 이렇게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 여튼 그 공자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는 자로가 그냥 막 최고 이제 앞장을 서요. 그런데 이제 공자는 그 외국에 이제 그 문상을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. 그 이제 제자들이 여러 나라에 나가 있을 뿐더러 또 공자가 이제 1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외국 외유를 하면서 그 친분을 맺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갔다든지 뭐 그러면은 공자가 이제 직접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제 저기 할 적에는 뭐 공자가 뭐 일이 있다든지 뭐 할 적에는 그 밑에 이제 제자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공자는 본인이 직접 가서 문상을 해요. 그게 예라고 합니다. 그래 이제 공자가 이제 그 문상을 갔다 오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읍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서신이 왔는데 호랑이를 잡은 사람, 그래 이제 그 호랑이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자로예요. 자로가 이제 호랑이를 잡았는데 그 잡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공자가 거나라에서 이제 그 상을 당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공자가 이제 꼭 참석을 해야 돼요. 거기에 가서 이제 문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거나라에 가서 문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산 줄기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 노나라로 와야 돼요. 그 태산을 뭐 직접 넘는 건 아니지만은 태산 줄기를 쭉 넘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. 그 이제 가서 문상을 끝내고 태산 그 중간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노파가 그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. 그 묘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. 세 개가 있는데 요 하나는 이제 쓴 지 얼마 안 돼요. 두 개는 좀 쓴 지 좀 되고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울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자가 그 옆으로 이제 지나오다가 자로한테 그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가가지고서는 그 할머니 이렇게 울고 계신데 사연이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딱 쳐다봐요.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뚫레뚫레 이렇게 쳐다봅니다. 그러니까 그 자로가 그럽니다. 우리가 공자를 모시고 거나라에 갔다 오는데 그 노나라의 공자 그 학당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? 그 학당에 있는 학생들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세요.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노파 사연이 그래요. 여기서 이제 화전을 읽고서는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죽었고 5년 전에 또 이제 3년 전에는 그 신랑이 호랑이한테 죽었고 이번에는 아들이 호랑이한테 죽었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와서 이제 자루가 이제 그 공자한테 해요.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그 할머니 옆에 가서 직접 이제 물어봐요. 그러면은 이 산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지 말고 그 도시에 나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야기가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자는 딱 알아들어요. 그 관리들의 가렴주가
그러니까 뭐 주나라 초기로부터 지금 500년이 흘러왔으니까 그 우리 상류층에서 밑의 백성들한테 뜯어가는 게 말도 못합니다. 이제 그 삼국시대 요때도 이제 한나라 초기부터 400년이 흘러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8구할은 그 관리들이 뜯어가는 거예요. 세금으로 뭐 뭘로 해가지고서는 그 이제 조조가 이제 제남상으로 가서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서 그걸 이제 고치는데 그 이 주나라로부터 해서 봉건 제후국들도 지금 500년이 흘러왔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은 농사를 지면 8구할은 관리들이 뜯어갑니다.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주시대 말기에 동학난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조가 이제 시작돼 가지고서는 500년이 흘렀으니까 뭐 고려도 똑같지만 그렇게 이제 한 500년 정도가 흐르면은 이 계층 차이가 가분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위에 계층들은 다 늘어나고 밑에 계층들은 줄어들어요. 상대적으로 인원은 늘어나지만은 상대적으로 해서 상류층들은 더 늘어납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이 세금으로 하고 뭐 지주대로 하고 뭘로 해가지고서는 그 뜯어가는 그러니까 가져가는 비율이 8구할은 돼요.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이제 그 고려 말에 정도전이가 아주 그냥 탄식을 하는 게 이겁니다. 경자 유전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지주라고 해가지고 지주대로다가 다 뜯어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농사 줘도 그 소출에 8구할을 줘야 되니까 나머지 1, 2할 가지고서는 1년을 놔야 돼요.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이죠. 이때 그 공자가 인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했을 그때도 이게 완전히 가분수가 되고 또 그냥 뭐 여튼 관리들이 오면은 백성들 것을 막 갈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공자가 그러는 거예요. 제자들한테 봐라.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.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그 할머니한테 그래도 도시로 가시는 것이 호랑이한테 여기서 호환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요. 나 도시로 절대로 안 갑니다. 여기서 살다가 호랑이한테 변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제 화전민이에요. 우리나라도 이제 이조시대 그 말기에는 화전민들이 엄청 많았어요. 화전민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. 그래서 이제 그 그 산속에 들어가서 뭐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동네를 일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요때도 이제 그 할머니도 그 산에서 살겠다고 그럽니다. 그래 이제 그 학당에 왔는데 그 자로가 공자한테 그럽니다. 아내가 저기 3일간 휴가를 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이제 휴가를 낸다고 하면은 아무 소리 않고서는 오케이예요. 학생들이 이 시시콜콜 물어볼 것도 없고 알아서 하는 거니까 와서 이제 얘기만 하면은 오케이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자로가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이제 없어졌는데 3일 후에 올 적이 호랑이를 메고 옵니다. 아주 그냥 집채만한 호랑이를 메고서는 그 학당으로 왔어요. 그러니까 자로가 그 태산 줄기 거기에 가가지고 이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. 그 호환이 났던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할머니는 그 어머니한테 그 변 지역에 그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 맡기고 여기서 같이 사십시오. 세금은 그쪽에 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제 다 해결하니까 그냥 같이
노년을 같이 지내시라고 이렇게 이제 모셔다 놓고 그 학당으로 다니 호랑이를 메고 왔어요. 그래서 자로는 호랑이를 잡은 사람이다. 이렇게 이제 막 하여튼에 그 학당에 있는 그 학생들이 뭐 공자가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요청이 오니까 여기에 마땅한 사람을 보내주세요. 여기에 마땅한 사람을 보내주세요. 그러니까 각 나라에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. 아, 자루가 호랑이를 잡았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치가. 그래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출공이 이제 그 왕인데 왕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읍제로 하나 이렇게 벼슬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 공자 학당에 호랑이를 잡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. 그러면서 이제 3년치 원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3년치를 녹봉을 미리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루를 보내면서 공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. 용맹이 뛰어난 것은 좋지만은 중용을 지켜야 된다.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복잡하다. 정치 상황으로.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눈치 없이 그냥 막 자로는 이제 막 용맹을 그러니까 뭐 아주 솔직하니까 그냥 내가 이것이 정의다.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서는 아유 뭐 호랑이 잡으러도 갔으니까 대단하죠. 그냥 용기가.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.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러고서는 뭐 그 덩치도 뭐 아주 좋고 심성이 아주 바르니까 아주 좋은데 만용을 부릴 때가 있다. 그러니까 만용은 부리지 마라. 이제 보내면서도 몇 번을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영공이 그 왕으로 있다가 영공이 이제 그 출공의 할아버지예요. 지금 왕의 할아버지. 그런데 이제 영공이 왕으로 있을 때 그 태자가 과외인데 태자는 이제 여튼 영공의 왕비의 소생이고 그 옆에 이제 후궁이 있었어요. 후궁이 남자라고 이렇게 이제 후궁이 있었는데 후궁한테 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후궁은 그러고서는 이제 이 왕비는 이제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자 과외의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시고 요 후궁한테 이제 이 영공이 아주 그냥 뭐 애정을 쏟으니까 대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나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이제 후궁 남자가 여튼 이름이 남자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후궁이 영공한테 이제 벽에머리 송사를 합니다. 내 아들을 여튼 그 태자로 해서 왕을 시켜야 되겠다. 이 마음을 먹고서는 이제 벽에머리 송사로다가니 이 태자 과외를 다 그냥 영공한테 여튼 이제 태자 과외가 뭐를 잘못한다 하면서 다 그러니까 영공하고 떼어놓는 거예요.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과외한테도 이제 충신들이 있으니까 밑에 태자가 있으면은 태자를 이제 보좌하는 보좌역들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과외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대왕께서 자꾸 후궁의 아들이 이제 영인데 아들 이름이 영인데 그 영을 아주 귀여워하면서 잘못하면은 태자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겠습니다. 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태자 과외가 어느 날 이제 영을 이제 죽이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죽이든 못하고 팔 하나만 잘라요.
그 이제 왼쪽 팔이 이제 그러니까 후궁의 아들이 왼쪽 팔이 이제 잘려나갔어요. 그러니까 이 영공이 태자 이제 과애를 죽일 수는 없고 아들이니까 추방을 시켜요. 우리나라에서 너는 그래 그 배달은 동생이라고 그렇게 그 저기 뭐 해악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? 외국에 나가서 살아라. 우리나라 땅은 밟지 마라. 이렇게 하고서 이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여튼 외국에 나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영공이 죽으면서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후궁이 아들 영한테 이제 왕자리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 영이 나는 이렇게 왼팔도 없고 이런데 내가 그리고 제대로 명을 다 살으려면은 안 됩니다. 나는 그냥 이렇게 공자로 왕자로 이렇게 살고 그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애의 아들 태자의 이제 그러니까 태자 과애의 아들이 첩이라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카지 이제 따지자면 이 저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한테 왕자리를 물려줘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영의 손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영공의 손자한테 이제 그 왕자리가 갔어요. 이 사람이 이제 출공인데 그러니까 이제 출공이 이제 왕 노릇을 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그 후공 남자가 이제 거기 위에 앉아서 이제 태운 노릇을 하고 그 밑에 아들 이제 영한테는 이제 큰 땅을 줍니다. 여기에서 편하게 살아라. 그러면서 이제 그 출공이 이제 공자로서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정치를 해요.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갔던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과애가 그 왕궁으로 옵니다. 왕궁으로 오면서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부자지간에도 이제 못 나누는 거예요. 아주 그게 이제 복잡 미묘한 이제 여튼 살아있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버지한테 이제 왕자리를 물려줬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밑에 공신들이 대신들이 안 됩니다. 그럽니다. 안 됩니다. 자기들 지위를 이제 뺏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 해요. 밑에 이제 그 신하들이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요 출공한테 아주 그냥 그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있으면 또 그 옆에 약간 그 권력에서 빗겨난 그 무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. 어디든지.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권력에서 약간 빗겨난 사람들이 이 과외 그러니까 이제 출공의 아버지를 정점으로 해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. 그래갖고서는 아주 이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자루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출공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. 그 호랑이를 잡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니 한번 옆에 놔두면은 내가 든든하지 않을까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공자한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3년치 녹봉을 보내면서 아주 그냥 뭐 지금 얘기하면은 한 10억 정도 그 물량을 딱 보내면서 보내달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을 다 그러니까 공자는 지금 전 중국 전 나라에 제자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. 거기 가 있습니다.
그 뭐 어떤 사람은 재상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로 가 있고, 어떤 사람은 이제 하다못해 이제 저기 창구지 이런 걸로 해설해도 다 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정보가 공자한테 다 옵니다. 그러니까 각 나라의 속사정을 공자는 다 알아요. 얘기는 안 해도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정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, 지금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자료를 거기 읍제로다가 이렇게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추천을 하면서 보내면서 자료한테 몇 번을 얘기해요. 가가지고서는 내 할 일 똑바로 하고 정치에는 휘둘리지 마라. 그 이제 이 자료가 이제 막 직선적이면서 용맹하면서 또 이제 그 의리가 있으면서 여튼 본인이 옳다고 하는 일에는 물러남이 없으니까 공자는 항상 그것도 이제 걱정했었는데, 자루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정치 돌아가는 이 상황을 다 파악하지도 못했는데, 이 저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출공의 아버지를 정점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튼 이 출공을 해외로 다니 추방시키고,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. 이게 장공입니다. 이 사람이. 그러니까 이 저기가 이 자로가 그 왕궁으로 이제 혼자 들어가요. 혼자 들어가서 장공한테 이건 안 됩니다. 떳떳하게 왕 자리를 물려받아야지 아들을 추방시키면서 이렇게 왕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. 이제 그 장궁으로 이제 앉아서 이제 왕 자리에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서는 막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장궁을 이제 앉히는데 최고 이제 그 공신이 누구냐면은 공해예요. 그러니까 저 공해,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 대부인데, 공해 대부를 나한테 주십시오. 내가 목을 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왕 앞에서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그 공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왕한테 막 들고 일어납니다. 아이 저놈을 당장 가지고서는 참수를 시켜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자로가 참수를 당하고 그 젓갈을 또 담았어요. 두고두고서는 봐야 된다. 이놈은 아주 괘씸한 놈이다. 그 이제 그 공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장공을 앉힌 공신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 왕도 이 대신들이 이 대부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. 거기에 맞춰야지. 그 어쩔 수 없어요, 그건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루가 이제 이게 죽어서 젓갈이 담겼는데, 공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쿠데타가 정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.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. 내가 자루를 우리나라로 보냈는데 보낸 게 잘못진 것 같다. 자루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. 이러면서 이제 막 탄식을 하는데, 자루가 가서 그 장공한테 이빠른 소리를 하다가 죽어가지고서는 젓갈로 담겼다는 얘기가 이제 공자한테도 이제 다 들어요. 여튼 나가 있는 그 학생들이 제자들이 딱 있으니까 연락은 수시로 이렇게 연락 오니까. 그래서 공자가 그 학당에 있는 젓갈을 갖다가니 다 땅에다 묻으러 갑니다. 그리고서는 공자는 죽을 때까지 젓갈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. 그 다음서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. 그 학당에는 젓갈이라는 것은 못 들여오게 합니다. 내가 자루를 그렇게 좋아했는데, 그리고서는 자루한테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모범이 됐었는데, 자루가 처음에는 막 거칠고 이랬지만은 그 생활이 곧
공부 다 하면서 아주 학생들한테 모범생이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입 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옳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뭐 물러남이 없으니까 자로는. 그래서 이제 자로는 이렇게 이제 여튼 학당에서는 자로에 대해서 아주 애도를 하면서 공자는 자로를 문의자합니다. 그래서 여튼 죽을 때까지 젓갈은 입에도 밥상에 못 올라게 아닌가. 그리고서는 학당에서도 젓갈은 완전히 사오지 마라. 공자의 명령. 공자가 이렇게 이제 명령한,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뭐를 하지 말라 한 것은 몇 가지 안 돼요. 몇 가지. 손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젓갈이 들어갑니다. 이제 오늘 자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제 요 다음에는 자공에 대한 이야기. 자공은 이제 재산 불리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. 그래갖고서는 아주 부자입니다. 또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을 적에는 자공이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자공의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는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